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왜 이런 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만들려면 거꾸로 돌아가야죠. 예. 보양식들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사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삼계탕도 못 먹는다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삼계탕 못 먹는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삼계탕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아주 귀중하고 좀 비싼 음식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70년대였으니까 70년대 뭐 요런 때였으니까 80년대 초반 뭐 이런 때였으니까 먹는 게 귀한 때였거든요. 그때는 뭐 라면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먹거리가 그렇게 흔치 않았고 배고파서 수돗물 이렇게 틀어서 배를 채우던 시대였는데 이제 몸 보신시켜 준다고 끓여서 내놓으시면 저는 이제 원래 건조하고 열이 많은 체질인데 삼계탕을 먹으면 자꾸 이게 처음부터 거부하는 게 있었지만 삼계탕을 먹으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겁을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혼내셨어요. 이것도 못 먹냐고 하면서 정말 혼냈어요. 그때 억지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저를 들쳐업고 친척 중에 이제 한의사이신 분이 있어서 쫓아갔는데 얘는 열이 많고 건조한 아이라 삼계탕 먹으면 큰일 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제서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한테 좋은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차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이 체질적으로 차갑고 그 다음에 그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 잘 맞고 그것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먹었을 때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몸이 오히려 축나고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그거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여름생들은요 삼계탕을 먹으면 좀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뜨거운 열체질이거나 또 삼계탕을 먹으면 안 되는 여름생들은 삼계탕 먹으면 굉장히 몸이 안 좋더라고요. 대신에 제일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삼계탕 먹었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겨울생들이 제일 많은 효과를 보고 와 삼계탕 먹으면 몸이 보신이 됐고 힘이 나고 와 몸에 좋다라는 게 느껴져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거를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겨울생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름생들은 삼계탕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겨울생들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복이라든지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좋다고 해서 드시게 하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걸 먹으면 또 속도 안 좋고 막 안 좋아요. 몸에 안 좋고 이렇게 좀 컨디션도 안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기운도 빠지게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저 같은 여름생들은요 그 비린 그 바다에 나오는 음식들이 정말 잘 맞아요. 비린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맛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겨울생들은 바다의 음식을 먹으면 막 비린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먹으면 좀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20년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체질은 어떠한 태생은 요런 음식이 맞더라. 그리고 어떤 태생은 요런 음식이 안 맞더라. 요런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현대는 영양 과잉의 시대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병이 나면 못 먹어서 오는 병들이 많았어요. 영양 부족으로. 근데 지금은 영양 과잉의 병이죠. 비만이나 당뇨 다 영양 과잉의 병들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과잉적으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식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뭔가를 안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방식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부분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독이 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식습관도 생활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거 환경도 내가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습관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위생 습관이 좋으면 세균이나 이 기타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서는 조금 덜 하겠죠. 깨끗한 물을 자꾸 먹고 좋은 물을 먹으면 그 부분에서 좀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 습관이 또는 운동 습관이 생활 습관이
결국엔 질병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최적화되고 잘 맞는 운동 습관, 음식 습관, 그다음 생활 습관, 그다음에 어떤 위생 습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내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는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생각의 구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방법도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알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활 습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느슨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장기화시켰을 때 오랜 동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거든요. 오랜된 병들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급성질환들은요 뻔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급성질환은 빨리 고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불리우는 치매, 당뇨, 비만, 기타 등등 만성질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질병군은 결국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이 원인이 됐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습관이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 라이프 코칭을 받아야 돼요. 식생활 코칭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코칭도 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내 몸이 차갑고 습한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내는 공간도 차갑고 습해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몸이 뜨겁고 건조한데 차갑고 습한 지역에서 살아요.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열이 많고 뜨겁고 건조한 사람이 만약에 사막기후 같은 데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몸이 안 좋아질 거는 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사무 공간이 보니까 나는 건조한 사람이야. 이제 오늘 막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그런데 사무 공간이 건조해. 나는 원래 건조한데. 그러면 옆에다가 가습기라도 하나 항상 틀어놓고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른다면, 물론 내가 습한 사람이면 가습기 필요 없죠. 그러나 건조한 사람이라면 가습기를 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나는 온도가 좀 차가워서 냉증이 잘 와요. 그런데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나의 몸에 보온을 위해서 뭐 남들보다 뭐 옷을 하나 더 껴입는다든지 중간중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그냥 쭉 간다는 거죠. 나의 체질을 알면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넘치고 이걸 알면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돼지고기가 안 맞아.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10점 먹을 거 5점으로 줄이고요. 5점 먹을 거 1점으로 줄여서 줄여나가겠죠. 내가 이 부분에 안 맞아. 그러면 그거를 더 찾아서 먹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음주 습관이나 흡연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뻔히 아는 내용이죠. 자, 술 먹는 분이 술 끊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 피던 분이 담배 끊는 거 어렵죠. 그러면 기타 다른 습관들은 더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음주 습관이나 흡연 습관도 끊기가 어렵고 그걸 뻔히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데 우리가 평범하다고 보이는 어떤 습관들, 내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습관들을 과연 인식해서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포스터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곳곳에 과도한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흡연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라고 여기저기 붙어 있어도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먹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물이 많아야 몸에 체수분이 많아야 대사도 잘 일어나고 음식도 잘 소화가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그리고 WHO에서 성인 기준 2.8리터 정도는 하루에 마셔야 이게 정상적인 대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마셔야지 신경 쓰고 물을 마시는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고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의 것이 아니라면 안 고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병든 것 중에 하나가 물 먹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물로 배를 채웠어요. 물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웠는데 지금 너무 영양 과잉인데 물을 안 먹어요. 자, 물은요, 왜 중요하냐?
물이 인간의 몸에 80%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과 공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기 안 좋죠. 맨날 오염에 시달리고 오늘도 황사가 막 끝내주던데요. 자, 공기 안 좋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공해가 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거기 플러스 물도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맹물이라고 해서 그냥 보통의 물, 우리가 차나 음료가 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씻어낼 때 차나 음료로 몸을 씻어내진 못해요. 자, 그러면 일반 물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 양만큼 물을 최소한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안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설거지 안 한 상태의 그릇에다 계속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계속 밥을 얹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몸에 찌꺼기는 계속 생기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을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십니다. 자, 물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면 뭐 일 때문에 소변 보는 거 잊어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귀찮다 이러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요 정말 몸을 심각하게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혈관계, 뭐 뇌졸, 심혈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텔레비전 보시면 드라마에서 다 뭐 무슨 충격적인 일 생기면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슴 붙잡고 쓰러져요. 왜? 그 정도로 심혈관계 병이 많아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몸에 찌꺼기도 많고 물을 그렇게 안 드신다는 거예요. 신장 망가져서 투석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하신 신장에 관련된 박사님 만났더니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먹는 게 신장을 회복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잠도 안 자요. 물도 안 마셔요.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병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병이 탁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왜 이런 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만들려면 거꾸로 돌아가야죠. 원인을 바꿔야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